오늘은 대세의 중요한 변곡점을 찾는 방법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61선 매매법에서 61선과 데드라인의 이격이 좁아지는 지점, 즉 병목 지점이 중요한 변곡점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61선 차트 말고 제가 대세 변곡점을 찾을 때 쓰는 다른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공중 부양선도 지우고 61선도 지우고 121선과 241선을 추가한 차트입니다. 청색선이 121선이고 노란선이 241선입니다. 원래 61선도 함수관계를 따져야 하는데 너무 복잡해지기에 일단 빼버렸습니다. 이 차트에서 대세 변곡점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 종목은 갤럭시 하모니트리입니다. 121선과 241선의 골든 크로스 지점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 두 선을 돌파하는 지점을 찾는 것입니다. 여기입니다. 두 선이 밀집한 상태에서 두 선을 밑에서 위로 강하게 뚫어주는 지점이 대세 변곡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 타점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121선이 241선 밑에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두 라인의 골든 크로스는 조금 후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 더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면 추세선이라 할 수 있는 엠벨선이 하방 추세에서 급격하게 상방으로 꺾이는 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서 타점을 잡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후 엠벨선을 타고 가는 대시세를 먹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241선의 하락각도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입니다. 대세의 변곡점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입니다. 장대 양봉 하나가 두 선을 강하게 뚫어주고 있습니다. 121선이 241선 밑에 있습니다. 또한 밑에 엠벨선이 상방으로 꺾였습니다. 저 장대 양봉이 대세의 전환점을 알리는 신호탄인 셈입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총공세를 알리는 불화살 하나를 공중으로 쏘아 올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 장대 양봉을 불화살 캔들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61선 차트에서 잉어 캔들과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후 엠벨선을 깨지 않고 쭉쭉 치고 올라갑니다. 그러다 최근에 급락이 시작되었네요. 다음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입니다. 대세 변곡점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입니다. 두 선의 이격이 넓어 장대 양봉이 두 선을 한 방에 뚫지는 못했지만 여하튼 며칠에 걸쳐 두 선을 강하게 뚫어주는 지점입니다. 121선이 241선 밑에 있습니다. 엠벨선도 상방으로 꺾인 것이 보입니다. 모든 조건을 만족한 대세 변환 지점입니다. 이후 주가가 상승하는 과정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주가는 파동을 그리며 치고 올라갑니다. 가만히 보시면 엠벨선을 타고 가다 엠벨선이 깨지자 121선의 지지를 받으며 반등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최근에는 121선이 깨지고 다시 241선의 지지를 받으며 반등하고 있습니다. 상승 추체에서 이렇게 장기 이평선이 지지선 역할을 합니다. 제가 지지선은 직선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가의 큰 흐름을 파악할 때 이렇게 장기 이평선이 유용하게 활용되어집니다. 이처럼 이 차트를 이용하면 단기 대응을 하는 61선보다 크게 변곡점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4분할 차트를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4분할 차트의 주봉 차트, 오늘 보여드리고 있는 대세 변곡점 차트, 61선 차트, 30분봉 차트 등 4개를 설정해 놓고 큰 그림에서 그리고 작은 그림에서 주가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트에서 최초 대세 변곡점 지점에서 타점을 잡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저점 대비 최고점까지 3배가량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이런 종목 하나 제대로 잡으면 그냥 1년 농사 끝이네요. 1억을 투자했다면 그 돈이 3억이 되었겠네요. 사실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꿈을 갖고 이 시장에 입성을 합니다. 그러다가 세력들에게 휘둘리고 여기저기 리딩방을 기웃거리다 사기당해 개털이 되고 맙니다. 제가 볼 때 90%의 개미들이 이 메커니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개미지옥인 것입니다. 이 시스템을 만든 공권력부터 시작해서 이 공권력에 결탁해 개미들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기생충 새끼들을 모두 박멸할 때까지 저는 싸워나갈 것입니다. 공부를 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 꼴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첫째도 공부, 둘째도 공부, 셋째도 공부입니다.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부터 시작해서 세력들의 손장난까지 모두 한눈으로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경지에 도달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종목을 캐치해서 저점에서 잡을 수 있습니다. 121선과 241선을 동시에 돌파하는 자리를 찾아라. 오늘의 주제입니다. 다음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더존비존입니다. 이 종목은 똘똘이를 통해 관련 뉴스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똘똘이 나오세요. 클라우드 서비스 전문업체인 더존비즈온이 방대한 기업 데이터와 솔루션 보유 강점을 살려 인터넷 전문은행을 위한 출사표를 던졌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특화 인터넷 전문은행인 더존뱅크를 설립해 데이터 기반 금융혁신을 이끌겠다는 포부다. ERP 전문업체인 더존비즈온은 잠깐, ERP가 뭔지도 설명해줘. 알겠습니다. ERP는 Enterprise Resource Planning의 약자로 우리말로 기업 자원 관리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ERP란 기업 내 생산, 물류, 재무, 회계, 영업과 구매, 재고 등 경영활동 프로세스들을 통합적으로 연계해 관리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에서 발생하는 정보들을 서로 공유하고 새로운 정보의 생성과 빠른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또는 전사적 통합 시스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방대한 데이터를 하나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이란 말이지. 그렇습니다. 특히 더존비즈온은 클라우드 및 빅데이터, AI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삼성서울병원 등 10개 대형 병원과 정밀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빅데이터 관련주 중에 대장주로 분류되어집니다. 그래, 알았다. 그럼 오늘 뉴스 나온 거 계속 읽어줘. 알겠습니다. 더존비즈온은 인터넷 전문은행 신청을 위한 준비를 상당 부분 마무리했고 금융당국 일정에 맞춰 인가를 신청하겠다고 4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 정책 발표를 통해 인터넷 전문은행 신규 인가를 추진하기로 했다. 건정성과 사업계획 등 심사를 거쳐 신규 인가를 부여할 방침이다. 더존비즈온은 이에 발맞춰 더존뱅크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대형 시중은행과 정책기관, 주요 대기업 등을 주주사로 참여시킬 계획이다. 기존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정확한 신용평가 등급 자료가 없었다. 이들은 대출 등을 위해 담보보증에 의존하는 등 원활한 자금 공급이 어려웠다. 더존비즈온은 AI 개발 도구 GN, AIDWS 개발 조직 전체에 적용할 계획이다. 더존뱅크는 중소법인을 비롯해 개인사업자, 소속 임직원 맞춤형 금융상품 라인업을 마련해 금융사각지대에 놓인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금리와 한도를 혁신할 계획이다. 더존비즈온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특화 인터넷 전문은행에 필요한 기업 데이터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인공지능 AI 활용기업 신용평가 모형, 개발 및 경험과 역량을 이미 확보했다. 더존뱅크를 통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금융조달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겠다는 포부이다. 더돈비즈오는 기업 핵심 솔루션인 전사자원관리 ERP와 그룹웨어 등을 중심으로 기업 자금 흐름에 대한 정보, 데이터 검증 장치, 내부 통제 기능까지 활용하며 기업 데이터를 통한 혁신을 제공할 수 있다. AI 전환 AX 선도기업으로서 보유한 정보통신기술 ICT 역량과 매출 채권, 팩토링 등 혁신 금융서비스 역량까지 더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금융구달 시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방침이다. 제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관해서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우리 산업 구조의 허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체에서 허리의 중요성을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산업 경제에 있어서도 허리가 튼튼해야 합니다. 그리고 허리가 유연해야 합니다. 허리가 경직되어 있거나 허리 힘이 강하지 않으면 그 사회의 산업 경제는 금방 무너지고 맙니다. 경제 성장에 있어서 잘 나가던 국가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 예를 우리는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다 허리가 튼튼하지 못해서 생기는 결과입니다. 이 허리가 살아있어야 서민 경제도 활성화됩니다. 지금 소비자 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죽을 지경입니다. 이 여파로 소상공인들도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선거철과 맞물려 선심유세가 난무합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냥 싹 다 청소해버리고 싶은 생각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또 흥분을. 여하튼 저는 더존비존이 하는 금융사업에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경제는 뭐니 해도 돈이 돌아야 합니다. 중소기업을 살려야 합니다. 소상공인을 살려야 나라가 삽니다. 제가 또 흑암의 세력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무 길어질 것 같아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회에서 건강하고 건전한 중산층이 형성되어야 하는 것이 왜 중요한 줄 아시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의식성장의 힘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회 전체가 먹고 살기 바쁘면 사람들은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역사가 무엇인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등등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합니다. 오로지 먹고 사는데 모든 에너지를 소비해야 합니다. 반면 중산층이 튼튼한 사회가 되면 사람들의 의식이 성장합니다. 역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고 사회 부조리에 대해서도 감시하게 되고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병리 현상에 대해서 개선할 의지를 갖습니다. 또한 나보다 못한 빈곤층에 대한 연민도 생깁니다. 자연스럽게 사회봉사도 하고 기부도 합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를 꿈꾸는 정신적 여유를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 화면에 나타나는 각 나라별 중산층 기준에 대해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제가 늘 말하는 흑암의 세력들은 인간의 의식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사회 중산층을 무너뜨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양털깎기를 단행하는 것입니다. 그 선봉에 미국 연준이 있고 금융 카르텔이 있는 것입니다. 이 버러지만도 못한 악마 새끼들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놈들은 IQ가 300이 넘는 놈들이라고 제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전시안으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감시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아등바등 딱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만 살게 만드는 것이 놈들의 전략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의식이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연유로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잠재의식을 우리에게 주입시키는 것입니다. 각자 도생의 논리를 강요하여 연대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나만 성공하면 그만이다 라는 가치관을 교육제도를 통해 우리 아이들의 무의식에 심어 넣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AI 생태계에 대해 설명하면서 미국 대학의 무서열화에 대해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선진국일수록 사람을 서열화하여 평가하지 않습니다. 복지국가일수록 사람을 기능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소위 스카이부터 시작해서 지방 군소대학까지 서열을 매기고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그 딱지가 영원히 붙어 다닙니다. 제가 진화에 있어서 인간 유전자의 다양성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한 가지 능력으로만 평가되어질 수도 없고 평가에서도 안 되는 개개인이 고유한 개성을 가진 신적인 존재입니다. 창조주의 현신이며 이 지구상에서 유일한 지적 생명체입니다. 수많은 생명체 중에서 영혼의 의식 성장이 가능한 단 하나의 종족이란 뜻입니다. 한 인간 안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잠재력이 내재하고 있기에 그 잠재력을 오로지 생산적 가치로만 규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인간의 다양성과 무한한 잠재력을 무시하고 산업사회, 즉 거대한 공장의 기능적인 기계부품으로만 여기는 이데올로기가 바로 놈들이 만든 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사상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을 개돼지 취급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소모적인 기계 부속품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이걸 깨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놈들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식이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의 의식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물리적인 중산층이 튼튼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는 소상공인들이 살아나야 합니다.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 국가, 한 사회는 살아있는 생물이며 거대한 유기체입니다. 허리가 튼튼하지 못하면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시름시름 앓다가 사회 전체가 죽어갑니다. 그냥 공약으로 말만 떠들어대면 안 됩니다. 지원금 몇 푼 쥐어주는 것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자금의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가 계획하고 있는 동학개미운동의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이것입니다. 가칭 허리살기기 운동본부를 만들 생각입니다. 경제의 허리가 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건강하게 생업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과 사회적 풍토를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창업하는 모든 사람들이 창업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무슨 일을 어떻게 시작하든 결코 그 사업이나 장사가 단 한 건이라도 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제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대기업들의 횡포에 대해서는 익히 다 아실 것입니다. 바로 이런 놈들이 우리나라 산업 경제의 허리를 무너뜨리는 악덕 기업들입니다. 성질 같아서는 다 폭파해버리고 싶지만 그럴 수 없기에 시장 경제의 논리대로 당당하게 경쟁하여 이런 악덕 기업들을 다 시장에서 퇴출시킬 계획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 존비존의 신규 사업이 활성화되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자금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길 기대해봅니다. 그럼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대세 변곡점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입니다. 두 선을 한 방에 뚫어주는 지점입니다. 121선이 241선 밑에 있습니다. 의미 있는 거래량도 보입니다. 이 지점도 보겠습니다. 대세 변곡점을 찾을 때 유의해야 할 지점입니다. 61선 차트에서 수면 위로 캔들이 올라설 때 61선의 하락 각도를 유심히 살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파란 원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도 두 선을 같이 뚫어줍니다. 하지만 241선의 하락 각도가 완만하지 못하고 급격한 것이 보입니다. 하락 추세에서 횡보 내지 상승으로 전환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뭔지 모르지만 불안해 보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반등이지 본격적인 상승이라 볼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짜 타점입니다. 급등이 나오지만 다시 급락이 나옵니다. 주가의 흐름이 자연스럽지 않고 인위적인 냄새가 납니다. 자세히 검토를 해봐야 알겠지만 어떤 세력 하나가 호재 뉴스를 띄어 단기적으로 해먹고 나간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이런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정말 개양아치 새끼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하튼 진짜 타점은 뒤에 나오는 대세 변곡점입니다. 강한 매수세로 121선과 241선을 한 방에 뚫어주는 지점이 대세 전환점이다.
다시 한번 상기해 두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자리가 61선 차트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가 대세 변곡점입니다. 61선 차트에서는 이 자리가 대세 변곡점인지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이와 유사한 지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세 변곡점 차트에서는 이 자리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다시 원래 차트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트레이더들 사이의 차트에 관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차트는 직관적이어야 한다. 즉 한눈에 맥점이 탁탁 잡혀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61선 차트보다는 이 차트가 대세 변곡점을 찾아내기 쉽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세 변곡점을 찾을 때는 이 차트를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LS 일렉트릭입니다. 오늘 전력 관련 전선주들이 모두 급등을 보였습니다. LS 일렉트릭은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력을 수용기까지 공급하는 전선 제조와 개통 보호에 사용되는 전력기기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초고압 전력 시스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제가 전력 관련 기업에 주목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것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또한 오늘 석유 관련 에너지 기업들도 모두 급등을 보였습니다. 올해 이 에너지 전력 섹터도 심심치 않게 시장의 주목을 받을 것입니다. 이게 다 인공지능 AI와 관련이 있다고 자료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주요 관심 종목 리스트에 넣어두시고 지속적으로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 차트에서 대세 전환점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두 군데가 나오네요. 여기와 여기입니다. 이 종목을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지속적으로 관찰했더라면 이렇게 좋은 기회를 두 번이나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꾸준한 관찰이 필수적입니다. 종목 관리야말로 매매의 시작이자 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루빨리 불개미 군단이 창립되어 섹터별로 나누어 그룹을 형성해 이런 모멘텀이 좋은 종목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코리아 FT입니다.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차량용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유럽의 환경 규제가 강화되어 친환경 부품을 생산하는 이 기업의 시장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차트에서도 대세 변곡점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도 두 번 나오네요. 여기와 여기입니다. 이 자리가 왜 중요한 자리인지 61선 차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대세 변곡점 차트에서 제가 표시를 했던 지점과 동일한 지점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습니다. 61선과 데드라인의 이격이 좁아졌다가 이격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즉, 수렴 후 발산의 초기 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힘이 응축되었다가 폭발을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대세 변곡점을 찾을 때는 61선보다 대세 변곡점 차트가 더 확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렴 후에 발산하는 첫 타이밍을 잡아내기 때문입니다. 차트를 지속적으로 관찰을 할 때 이 61선 차트와 대세 변곡점 차트를 번갈아 보면서 황금 맥점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격이 좁아지는 지점도 중요하고 121선과 241선을 한 방에 뚫어주는 지점도 중요합니다. 여하튼
이런 자리만 노리자는 것이 제 지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찰이 필수적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나는 시장과 종목을 꾸준히 관찰하는 관찰자이다. 한 마리 매가 되어 바닥에서 고개를 쳐드는 미어캣을 노린다. 다음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이구 산업입니다. 대표적인 구리 관련주입니다. 구리는 배터리와 전기모터 그리고 발전기 코일 및 전선 제조에 들어가는 재료로서 전기와 열전 도성이 우수한 대표적인 금속입니다. 거의 모든 산업에 두루 쓰이는 금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이 세계 구리 공급량의 55%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오늘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구리 가격이 급등하여 이에 영향을 받아 이구 산업의 주가가 큰 시세를 보였습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이 대세 전환점입니다. 대세 전환점을 찾을 때 121선과 241선의 이격이 벌어지지 않으면 않을수록 더 좋습니다. 힘이 응축된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이 지점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아깝이란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서 두 선을 힘차게 뚫어주었다면 대세 전환점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캔들이 아쉽게도 돌파 직전에 꺾이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선을 뚫기는 뚫었으나 두 선의 이격이 많이 벌어진 상태에서 뚫었습니다. 앞에 빨간 원에서의 돌파 지점과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힘이 응축된 지점에서의 돌파와 힘이 분산된 지점에서의 돌파라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에 돌파 지점 이후에 가파른 상승 각도는 나오지 않을 것이 예상되어집니다. 하지만 대세 변곡점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눌림을 주더라도 상승하는 추세는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 종목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DI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두 지점을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앞에서는 두 선이 이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돌파가 나왔습니다. 뒤에서는 두 선이 이격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돌파가 나왔습니다. 어느 쪽이 폭발하는 힘이 더 강한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두 선을 돌파하는 지점을 찾더라도 이격이 좁아진 상태에서 한 방에 뚫어주는 지점을 찾아야 크게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대세 전환점을 찾을 때 121선과 241선 차트를 활용하자입니다. 앞으로 이 차트를 부를 때 대변 차트라고 부르겠습니다. 대세 전변환점의 약자입니다. 대변 차트, 어감이 좀 그렇기는 하지만 그냥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대세 변곡점을 찾을 때는 대변 차트를 활용하자.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